좋은 생각, 밝은 행동, 행복한 우리.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음 라디오와 함께하는 오늘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용미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명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이음 라디오 지금 출발합니다. 기념일이 유독 많은 5월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까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념일이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가와부설 가족성장센터의 정명화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와 가족 상담센터 센터장 전병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병화 센터장님과 함께 가족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와 함께하는 무엇이든 물어보리. 많은 분들께서 구리시에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가 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고 뭘 하는 기관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가와부설 가족 상담센터는 가족 문제를 겪는 가족들에게 전문 상담과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정 폭력에 처한 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저희 그 가와부설 가족 상담센터는 구리시청 옆에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군요.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는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가족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통계와 같이 높아진 이혼율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같이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져서 예전과는 또 다른 다양한 가족 문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중 몇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수택동에 거주하는 정수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는 중학생 자녀 하나를 둔 맞벌이 엄마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그럭저럭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밥을 먹을 때 서로 이야기도 많이 없고 뭔가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데 남편과 자녀에게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들어 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점점 대화도 없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이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기분이 드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궁극적으로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의 시작은 건강한 가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공감과 소통을 좀 배우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또 성인이 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또 사회에 나가서 행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가정이 더욱 건강해서 행복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 역할이 곧 건강한 사회생활로 이어진다는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동에 거주하는 상영 학생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학교에서 가족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 뉴스나 책을 보면 최근에 과거보다 다양한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대학생분이신 것 같네요. 여기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그 다양한 나이대의 그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는 그 한부모 가정, 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성 가정과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진 그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 고령화가 지속이 되면서 부모님 부양에 관한 또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61세가 되면 오래 사셨다고, 장수하셨다고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해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30-4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자기들 살기도 빡빡한 세상인데 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이렇듯 다양한 가족 문제는 문화가 바뀌고 또 삶의 질이 바뀌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주신 그 우리 가족 상담 꿈나무 학생에게 제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니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답변이 우리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듣기로 과거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거의 2명 중 1명꼴로 많은 수가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혼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시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그 폭력이나 또 알코올 중독, 도박, 외도 등이 생기더라도 그 이혼을 무슨 큰 죄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우자가, 그러니까 가족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를 자기의 그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성평등 시대가 오면서 자녀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인권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개인의 인간 존엄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그 권리가 있기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로는 대부분 성격 차이라든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또 폭력이라든가 뭐 외도, 경제적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현대에는 그 가족 간의 그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불통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의 불통을 없애고 소통하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부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누구와 소통이 가장 어려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부부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 사이, 그 다음에 부모 사이, 제일 마지막이 이제 사회적으로 맺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가장 가까이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 대상일수록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공부는 했어도 또 그런 바람직한 인간관계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는 했어도 바람직한 인간관계 학습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학업이 우선시되는 사회잖아요. 맞아요. 그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 하도록 지원해서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학문적인 지식보다도 인성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무관심이 곧 가족 간의 불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 간 불통이 또 가정폭력이 되고 또 가정폭력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노인학대, 또 성폭력, 성매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만 사라져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폭력의 절반은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의 원인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이들을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에 앞서 부부간의 관계, 즉 소통을 돈독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이 좋은 부부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삐뚤어져 간다면 자녀를 훈육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부의 모습부터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 같아요. 이음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부모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동에 거주하는 영숙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언제부턴가 따돌림이 학생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학, 직장, 심지어 군대나 가정에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자녀분이 입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신뢰를 기초로 해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한다면, 다시 말해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따돌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로 자리하게 됩니다. 네 옆에는 우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내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됩니다. 가족이 주는 믿음과 안정감을 기반으로 부조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 어머님께서도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조금은 걱정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꾸준히 해주시는 현지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녀의 반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아니더라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 많이 만나게 되는 요즘인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많은 걸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장애를 가진 청소년 친구들과 학교에서 잘 지냈으면 하는데요. 틀림이 아닌 다른 인식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듬뿍 느껴지는 질문이네요. 그들이 장애를 가졌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인격을 가진, 인권을 가진 인격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이고 또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점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그 요청을 받은 비장애인은 도와줘야 합니다. 단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와닿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말 혹시라도 우리 가족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저희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에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또 자존감을 회복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세요.
네, 저도 가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가와부설 가족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고 싶은 구리시 가족분들에게 조언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삶의 만족도가 높은 네덜란드에서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와 또 하나는 상대방 존중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가르쳐도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듯이 상대방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가 남에게 존중하듯이 또 상대방도 저한테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삶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가족의 중심인 가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자신의 그 소유물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한 인격체로서 대한다면 또 장애인 비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같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따뜻한 조언 잘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 전명화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디오로 소개된 질문 말고도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복지관 또는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화 센터장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 라디오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음 퀴즈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와부설 가족상담센터와 함께 한 이음 라디오를 열심히 들으셨다면 누구든지 쉽게 맞출 수 있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센터장님, 문제 출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 가정 문제를 겪는 가족들에게 전문 상담과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음 라디오를 열심히 청취하셨다면 아주 쉽게 맞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음 라디오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음 라디오를 통해 가족과 관련된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떤 초대 손님이 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이음하세요.